자, 개념 64번 위치와 속도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여기 우리 앞에 포인트까지 해서 사실은 미분에서 배워야 되는 건 다 배웠어. 미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지?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미분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도 좋아. 오케이? 자, 여기 64번 개념 포인트부터 나오는 녀석들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우리를 지겹게도 쫓아다녔던 그 속도, 가속도, 위치, 속력, 거리 이런 녀석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해볼 건데, 미분 쪽 단원에 왜 끄트머리에 요 녀석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한번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우리가 기존에 풀었던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고 잘 출제되는 문제 유형도 쌤이 정리를 잘 해줄 거니까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보자. 위치와 속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 요런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자, 위치하고 거리는 분명히 다른 거죠. 이동거리. 위치하고 이동거리는 분명히 다른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속도의 입장에서도 속도하고 속력은 분명히 다른 거야. 그죠? 요거부터 용어부터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위치하고 이동거리는 어떻게 다른 거죠? 자, 우리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자,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 0이 있고, 자, 여기 1, 자, 여기에 2, 여기 3,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여기 0에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했다 이거야. 스타트를 해서 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오면, 자, 이 녀석의 위치는 지금 뭐가 된 거죠? 네, 3이 된 거죠, 3. 근데 이동거리도 얼마가 된 거지? 3이 된 거지. 3칸을 왔으니까, 그죠? 3칸을 왔으니까 3이 된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얘가 운동 방향을 바꿔가지고, 다시, 선생님 뭐라 그랬지, 지금? 운동 방향을 바꿔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2칸을 다시 간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2칸을 갔어.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죠? 위치가?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는 3이었다가 다시 그 반대 방향으로 2칸을 왔기 때문에 위치가 어떻게 된 거야? 1이 된 거죠. 자, 이를테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처음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3만큼을 갔다가 거기서 운동 방향을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왼쪽으로 2칸만큼을 갔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치가 어떻게 됐어? 결과적으로 위치가 1의 위치가 된 거죠. 얘가. 근데 실제 이동 거리의 입장에서는 얘가 여기서부터 오는 동안은 이동 거리를 얼만큼 이동했고, 3만큼을 이동을 했고, 얘가 이쪽으로 갈 땐 다시 얼만큼을? 다시 이만큼을 이동을 한 거거든. 실제 이동한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3만큼을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만큼을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칸을 이동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위치와 이동 거리의 개념이다 이거지. 자, 그래서 사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 이해할 거야. 그죠? 이해할 거야. 요게 위치고 요게 이동 거리다. 그래서 구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다 써놓은 것도 있지만, 위치는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움직인 만큼의 방향, 즉 부호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앞쪽으로 갔냐, 뒤쪽으로 갔냐, 혹은 또 위로 올라갔냐, 밑으로 내려갔냐, 이제 그런 얘기이고, 이동 거리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상관없이 얼만큼을 갔냐에 포인트가 맞춰진 용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죠? 자, 이와 같이 속도, 속력 개념도 마찬가지야. 속도, 속력 개념은 뭐냐면, 우리 속도는 뭐죠? 자, 속도의 정의가 뭐야? 속도의 정의가 뭐야? 속도의 정의는 요겁니다.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자, 뭐의 변화율이라고?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그럼 위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위치는 방향이 존재하고 부호가 존재한다 그랬지. 그럼 그 위치의 변화율이니까, 자, 뉘앙스상 당연히 속도도 방향이 존재하고 부호가 존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럼 속력의 정의는 뭐냐? 속력의 정의는 속도의 크기야. 속도의 크기. 플러스 방향이든 마이너스 방향이든 상관없이 그 속도가 얼마나 크냐. 자, 예를 들면 우리 그 자동차
자동차에 나오는 우리 그 숫자 있잖아. 자동차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 우리 보통 우리 속도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속도계가 아니죠. 왜냐면 그 속도계에는 방향이 있어 없어? 없잖아. 뒤로 우리 후진한다고 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속도가 나오고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속력계란 말이에요. 속력계. 그런 걸 우리가 속력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 우리 지금 공부할 거는 속도기 때문에 이 속도에 대한 얘기만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자. 자, 다시 한번 쌤이 수직선을 그려볼게.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했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했는데 이 이동된 거리를 우리 델타 X라고 합시다. 델타 X. 우리 델타 X에 대한 개념은 앞에서 배운 적 있죠, 그죠? 자, 여기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의 거리를 델타 X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간 거야. 여기까지 간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걸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속도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라고 했으니까. 그럼 시간은 여기 출발했을 때 시간을 쌤이 0이라고 할게. 0. 처음이니까. 이거 시간이야, 시간. 0이고 델타 X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T만큼의 시간이 걸렸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T만큼의 시간이 걸렸어.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속도는 어떻게 만들죠? 속도 어떻게 만들어? 그렇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개념에 의하면 속도는 어떻게 만들면 된다? 내가 걸린 시간분의 내가 실제 이동한 위치 델타 X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해가요? 당연히 이 시간도 0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T인 거고 여기도 만약에 시간이 1초가 될 때 출발을 한다. 그럼 여긴 뭐가 돼? T-1 되고 2초가 될 때 출발했다. 그러면 T-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쓰면 사실은 여기도 뭐라고 써주는 게 좋다? 델타 T라고 적어주는 게 좋다 이거죠. 오케이.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니까? 델타 T인 거니까. 이해가지? 이해가죠? 델타 T.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속도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얘들아 엄밀히 따지면 얘는요 그냥 속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 더 정확한 용어는 평균 속도야. 평균 속도.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를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평균 속도가 된다 이거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가 바뀌었는데 시간이 이만큼 걸렸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요? 자, 근데 이 평균 속도 말고 우리 앞에서 배운 개념에 그 개념으로 같이 달고 들어간다면 순간 속도가 있겠지. 자, 무슨 말이냐면 다 됐고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데 그 속도 구하지 말고 얘가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시점에 요 A라는 시점에 요 시점에서 딱 그 속도를 구하고 싶어. T가 시간이 A일 때의 이 순간 속도. 얘를 좀 알고 싶은 거야. 얘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요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여기서 왜 미분의 뒤에 얘네들이 나오는지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야. 야, 쌤이 설명 끝나고 정리해 줄 건데, 정리하면 사실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개념 배우는 거니까. 자, 봐봐. 우리 앞에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배웠어. 그죠? 자, 요걸 배울 때 평균 변화율은 뭐였어? 평균 변화율은 어떤 A라는 지점부터 B라는 지점까지 X가 이동을 할 때, 그죠? 이동을 할 때의 직선의 기울기였잖아. 그리고 순간 변화율은 뭐였지? 그렇죠. X 이퀄 어떤 지점에서 A라는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말하는 거였지. 그래서 이건 직선의 기울기고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였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미분을 스타트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녀석과 약간 비슷하죠. 약간 비슷하죠. 뭐가 비슷해? 평균 속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시간이 흐를 때 얼만큼의 위치가 변했냐를 물어보는 평균적인 변화율을 물어봤다면 순간 속도는 A초일 때
혹은 a분일 때, 딱 여기 지점일 때, 요 지점일 때는 속도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는 순간 변화율의 개념과 같다 이거야. 그래서 미분의 끝자락에 바로 이 위치와 속도 단원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요? 이해가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과 과정에서 만나는 속도는 순간 속도를 다루게 됩니다. 얘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얘는 다루지 않고 순간 속도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배우는 속도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그냥 속도라는 말은 없고, 시간이 뭐일 때, 시간이 몇 초일 때, 시간이 알파 초일 때, 시간이 t 초일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가요? 자, 근데 사실 요것도 우리 식으로 한번 만들려면 만들어 볼 수 있겠지? 자, 여기 A에서의 우리 순간 변화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 여기 식 한번 써보자. 앞에서 배웠던 거. 평균 변화를 할 때 어떻게 했었어? B-A분의. 그죠? B-A분의 뭐다? FB-FA.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 변화를 만들었다면 순간 변화율, 즉 순간 변화율 뭐였어? F'A였지. 요거의 뜻이 뭐였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뭐야?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어떻게 쓰기도 해? 리미트 B가 누굴 향해서 갈 때? 그렇지. A를 향해서 갈 때 여긴 뭐야? B-A분의 FB-FA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순간 속도. A에서의 순간 속도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리미트 T가 어디를 향해서 갈 때? 0을 향해서 갈 때. A를 향해서 갈 때. 요 T가 A를 향해서 갈 때, 그죠? A를 향해서 갈 때 시간의 변화. T-A 분의. 그죠? 위치의 변화 쌤이 델타 X라고 쓸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어차피 X의 변화니까 요걸 델타 X라고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지. 자, 쌤, 그러면 A에서부터 T만큼에 있는 이 시간의 변화 있잖아요. 이 시간의 변화도 얘처럼 그냥 델타 T로 쓰면 안 됩니까? 되죠. 델타 T, 그럼 어떻게 돼? 정의식이. 리미트. 델타 T가 뭘로 갈 때? 그렇지. 0으로 갈 때가 되겠지. 순간이니까, 그죠? 0으로 갈 때 뭐다? 델타 T 분의 델타 X다.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이겁니다. 이해 갔어?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뭐인 거냐면, 결론은 우리가 어차피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 분의 델타 X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얘가 뭐가 되는 거다? 순간 변화율과 같은 개념인 거다라는 설명을 쌤이 이렇게 좀 길게 한 거였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 문제에서 위치가 주어졌어. 어떤 위치에 대한 얘기가 주어졌어. 근데 이 위치를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뭘 하게 되면? 미분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물론 당연히 이 속도는 순간 속도를 말하는 거겠지. 되겠어? 다시 정리하는 거야, 정리. 자, 길게 설명은 했어, 쌤이. 속도는 이런 거고, 속력은 이런 거고, 위치는 이런 거고, 이동거리는 이런 거야. 그리고 속도는 우린 앞으로 평균 속도가 있고 순간 속도가 있지만 우리는 순간 속도를 다룰 거야. 그 개념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과 같아. 그래서 식으로 만들면 요런 식이 나와 라고 해서 천천히 설명을 했지만, 결국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마지막에 문제에 써먹을 걸 정리하는 거잖아. 그걸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위치를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뭘 하면? 미분을 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 갔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쌤, 이건 지울게요. 자, 개념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문제 푸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 1번. 자, 보니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P가 있대. 점P가 있는데 이 점P가 시각 T에서의 좌표가 주어졌어. 뭐일 때? 시각 T에서의 좌표가 주어졌는데 그 X가 뭐냐면 T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4T.
자,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이 녀석이 바로 뭐인 거야? 점 P의 시각 T에서의 뭐가 주어진 거야? 위치가 주어진 거죠. 만약에 1초라고 하면 T에다 1만 집어넣으면 되고 2초일 때라고 하면 T에다 2를 집어넣으면 되고, 그죠? 네, T의 위치를 알려준 거야. 그런데 점 P가 출발 후에 다시, 요거 중요하네. 요 밑줄 긋자.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 지나는 순간의 속도를 구해야 돼. 자,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문제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자, 위치가 주어져 있고, 어쨌든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지? 속도를 구하라고 했죠.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위치를 뭐 하면 돼? 그렇지. 위치를 미분하면 되겠지.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근데 문제 시기, 위치가 시간으로 딱 표현이 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미분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속도는 요거 미분하면 돼. 불러. 3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8t 플러스 얼마? 4. 이렇게 된 거다 이거죠. 자, 요게 이제 속도인데, 요게 속도인데 언제 속도를 구하라고 했냐면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야.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가 위치가 뭐란 얘기죠? 그렇지, 위치가 0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언제를 하라 그랬냐면 요 문제에서 주어진 이 위치 이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4t, 얘가 뭐인 순간을 구해라? 얘가 0인 순간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t 묶어줄게. 그럼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이퀄 0이 되고, 그럼 얘는 t 곱하기 t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이퀄 0이 돼서, 자, t가 0, 얘들아, t가 0인 게 뭐지? 시간이 0이야? 출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원점, 원래 있었던 여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은 t가 뭐일 때? 네, t가 2일 때겠지. t가 2일 때. 그래서 여기 우리 속도는 이미 구해놨으니까 t 자리에다 2만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구해보자. 2 집어넣으면 3 곱하기 얼마? 네, 4가 되고 마이너스 8 곱하기 2가 되고 플러스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16이고 12고 여기 또 16이네. 그래서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거죠. 다시 원점에 오는 순간은 속도가 0이다? 얘들아, 이런 것도 중요하지. 속도가 0이다는 게 무슨 말이죠? 멈췄다 이런 얘기네, 그죠? 그러네. 다시 0초일 때 출발을 딱 해가지고 시각 t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몇 초가 되는 순간, 2초가 되는 순간 속도가 다시 멈추면서 원래 지점으로 돌아왔구나. 이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거지.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자. 자, 두 번째 문제 보니까 7의 속력으로 수직 위로 던져지. 이번에 위로 문체를 던졌대. 위쪽으로 이렇게. 요 공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할까? 이렇게. 네, 공을 위쪽으로 던졌는데 요런 속력으로 던졌다는 거야. 그러네. 수직으로 위로 던진 물체의 t초 후의 높이를 y라고 한대. t초가 지났다. 우리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 요만큼 올라갔다고 치자, 공이. 몇 초가 걸렸다고? t초가 걸렸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치가 y인데, 이 y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7t 마이너스 4.9t 제곱. t초가 되면 딱 이렇게 된대. t초가 되면 딱 이렇게 된대. 이 물체가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할 때,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한 순간. 자, 도달할 때까지의 높이를 구하여라. 자, 여기다 밑줄 그어. 얘들아, 내가 공을 던졌어. 이렇게 공을 딱 던졌을 때 공이 쭉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우리 생각해 볼까? 공이 딱 던졌을 때 공이 올라가면 사실 공의 속도는 올라가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죠? 계속 더 빠르게 올라가? 그럼 이 우주 끝까지 갈 텐데? 그럴 수는 없잖아, 그지?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탁 멈춰서 떨어지겠지, 그지? 그때를 말하는 거야. 그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말은 실제 이 출제자는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를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지점에서는 속도가 뭐가 된다는 거야? 속도가 0이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겠지. 쭉 올라가다가 속도가 0이 돼서 공이 멈추고 다시 떨어질 테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이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할 때라는 건 속도가 뭐일 때? 0일 때를 찾으라는 거다. 그래서 이 녀석이 0일 때를 찾아보라는 거야. 그래서 찾아보지 뭐.
요건 위치였죠. 미분해줘야 되겠지. 자, 미분하면은 얘가 속도가 될 테니까. 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 7 마이너스. 내려오면은 4.9 곱하기 2 곱하기 t. 이렇게 되겠죠. 이 속도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을 찾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나요? 요거 4.9니까 좀 계산하기가 좀 불편하지? 양쪽에 10을 곱할게. 그러면 여기 70 될 거고, 마이너스. 요거 49 될 거고, 곱하기 2 될 거고, 곱하기 t, 헐 0.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그죠? 양쪽에 7로 약분할게요. 7로 약분하면은 요거는 10. 요거는 뭐야? 7. 이렇게 되겠다. 또 2로 하나 약분할까? 그럼 여긴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는 요거 넘어간 몇 t? 네, 7t가 되겠지? 그래서 t는 얼마다? 7분의 5가 된다. 이런 얘기죠. 됐어. 그래서 7분의 5초 정도가 되면은 이게 속도가 0이 되면서 딱 멈추는구나. 이런 얘기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그때까지의 뭘 구하라 그랬어?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우리가 요 노란색으로 쓴 얘가 높이였잖아. 여기 t 자리에다가 뭐만 집어넣어 주면 돼? 7분의 5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정답은 2분의 5가 나와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됐어? 자, 사실은 간단한 내용인데 쌤이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원리적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자, 여러분들은 앞에 부분은 그렇구나,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래서 미분의 끝자락에 지금 요 내용이 있는 거구나, 뭐의 개념이었기 때문이죠? 변화율의 개념이었기 때문이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변화율은 X와 Y에 대한 변화율이었잖아. 그래서 그 변화율을 가지고 기울기를 찾고 그래프를 그리고 했던 거라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속도도 어쨌든 위치의 변화율에 대한 얘기,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미분의 내용을 도입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 라는 얘기야. 이해가죠? 오케이. 자, 정리하고 계속 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개념 정리해 볼게.